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조범식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비과세 특례가 부활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이 거주주택비과세 특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겠는데요. 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이 다주택자분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임대 등록을 하고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매도 시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자, 특히 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자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주택자분들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사업 세제 혜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작년이죠. 2020년 7월 10일 710 대책 이후에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번 2021년 2월 14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됐거든요. 소위 말하자면 집에서 거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출을 했다가 다시 컴백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경위로 가출을 했고 어떤 이유로 다시 복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 710 대책 기점으로 혜택이 사라졌었습니다. 자, 710 대책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자면 주택임대사업자 유형 중에 임대 의무기간 4년짜리 이 단기 일반 임대주택은 폐지를 했고요. 임대 의무기간 8년짜리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게 됐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 아파트를 아예 제외하게 됐고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임대주택 중에서는 4년 단기 임대주택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자진 내지는 자동 말소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이 중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이 장기 일반 임대주택의 내용을 개정하면서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는 제외조항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제외조항이 어떻게 신설이 됐느냐? 크게 세 가지가 신설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거래되는 주택은 혜택 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청하는 아파트 역시도 혜택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신청하는 임대사업 전환주택, 즉 4년 단기 임대주택에서 이 8년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주택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제외 조항을 통해서 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매수하는 주택, 즉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매수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외가 돼버립니다. 자, 언뜻 그냥 규제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제외 조항 1번 항목이 결국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이 심각한 문제가 어떤 거냐? 710 대책에서 규제가 나왔다면 이 세법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규제 발표 다음 날, 즉 2020년 7월 11일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제외 조항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즉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규제가 적용되어 버렸거든요. 바로 이 규제 적용 시점이 대책 발표 과거 시점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결국 소급 적용이 됐다는 게 아주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왜 심각해졌냐? 바로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세법상 위헌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소급 입법을 하게 되면 위헌이 됩니다. 근데 지금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미 발표 시점 이전의 시점까지도 이미 소급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위헌 판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게 됐고 결국에
2021년 2월 14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느냐? 자, 문제가 되는 이 제외조항 1번에 대해서 단서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단서냐? 바로 거주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라는 단서를 개정안에 넣게 되면서 결국에는 혜택에서 제외됐던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결국 다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신청하는 아파트와 임대전환주택, 즉 2항과 3항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부활을 하면서 결국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기회가 다시 오게 된 거거든요. 특히 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바로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도 여전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중과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취득세 부담이 큰 시기입니다. 자, 이런 시기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최초 입주하는 신규 주택에 한해서 이 취득세를 85%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득세 부담을 유일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 부담이 큰 시기 때는 이런 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이런 주요한 임대사업자들을 활용하실 때, 운영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거냐? 바로 아파트는 아예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 전략을 가져갈 때는 아파트 여러 채보다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형 부동산을 다주택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주택임대사업자도 등록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전략들도 잘 잡아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정부가 이 공급 활성화 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면서 대도시권, 즉 서울 내에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좀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유망하게 바뀌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테크 전략으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 세금 때문에 결국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시기 때, 이런 시장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재테크 전략 내에서 절세할 수 있고 또 이런 좋은 지역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이런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재개발 유망 지역들을 잘 들어가신다면 좋은 재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부활했다라는 점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조범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